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장기화될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나스닥 대응 전략 짚어봅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오늘 오전 API 원유 재고 발표 결과 7주 연속 감소세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연준의 FOMC 회의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골드 대응 전략 짚어봅니다. 미국의 이란 제재 유예 뉴스 아까 확인해 드렸는데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은 적고 오늘 상황에서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58선까지는 내려와야 매수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이슈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ECB의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 이런 것들이 모두 반영이 되면서 골드 상승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곧 있을 FOMC 회의 결과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구간에서 골드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해왕 마스터의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죠. 자, 하나, 둘, 셋. 네, 골드는 오늘 관망 주셨네요. 골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저는 골드보다 오늘은 좀 실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오늘 제가 그 언론을 하나 봤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대형 포털 사이트에 실버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네. 실버를 지금 살 때인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현물 자체는 실버가 굉장히 괜찮아요. 사실 현물은 네. 진짜 딱 좋아요. 현물은. 저는 좀 만약에 추천을 하면요. 실버 관련해 갖고 현물이라든가 만약에 이제 사모펀드 운영하면 저는 실버를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면 진짜 저평가돼 있어요. 실버가. 네. 저희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버가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들 실버가 최근에 굉장히 올랐어요. 사실. 근데요, 여러분들 이 랠리는요, 현물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아요, 사실. 이 랠리는. 이게 굉장히 영향을 끼칠 것 같죠. 자, 10년물 이제 랠리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실버가. 그래서 만약에 해지 수단으로 여러분들 현물을 좀 수집하신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실버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자, 2010년부터 펼쳐졌던 랠리 구간대에서 여러분들 지금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위치값만 좀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피디님 자막 좀 빼주세요. 자, 지금 보시면은 실버 단가 자체가 선물 지수로 이제 엄청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르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양쪽 완화라는 시도 자체는요, 앞으로 이 해지 수단에서 방어적인 부분을 취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현물 수단 자체가 저는 실버라고 평가를 해요. 골드도 엄청 오르겠죠. 양쪽 완화를 하는데. 근데 이게 언제부터 풀리면은 이제 상방으로 갑니까? 이렇게 판단하신다면은 일단 이번 일봉상 지지에 대한 구간 자체는 저항에 대한 구간 자체는 이미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은 확정적으로 이제 완전한 매수 자체가 펼쳐지는 구간대가 이제 17포인트죠. 네, 17포인트 이상에 대한 이탈 구간이 나올 때 엄청난 상승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거를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트레이딩 선물 관점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이제는 현물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현물. 은을 사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제가 이렇게 강연할 때 설명드렸던 포트폴리오 구성 있죠. 이제 네. 왜냐면은 금융에 대한 자산 비중을 좀 더 다운을 시킨다면은 현물에 대한 자산을 비중을 시킬 때 해지에 대한 수단으로 안전자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안전자산 중에 어떻게 보면 더 강한 안전자산이 있고 약한 안전자산이 있다면 골드는 사실 강한 안전자산이에요. 네. 약한 안전자산이지만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는 약한 안전자산 자체가 지금 단가에서는 굉장히 좋게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해지에 대한 구간이라든가 이런 그걸로 내 자산을 좀 방어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저는 야 이거 은은 진짜 살만하다고 저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은은 개인적인 추천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는데 이거 양적 완화 자체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예요. 쉽게 끝날 양적 완화가 아닙니다.
이거를 다시 유턴했는데 다시 유턴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상황이에요. 앞으로 지속적인 어떻게 보면은 유로존이라든가 이제 미국 쪽의 입장은 양적 완화를 지속하겠다. 중국 쪽이랑 일본 쪽도 뭐 그렇고요. 그러면은 안전자산에 대한 상승 랠리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높이 평가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17포인트 이상에 대한 이탈이 나올 시 좀 강력한 상방에 대한 추세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17라인.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물은 레버리지가 너무 커요. 네. 여러분들 이제 가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골드를 매수를 해야죠, 선물로. 세계 경제가 악화되면은. 여러분들 그거는요, 선물은요, 개념 자체가 달라요. 레버리지가. 이거 가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현물이랑 선물을 비교하는 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현물 개념에서 안전자산은요, 완전한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 방어 수단으로 내 네. 자산을 보유하겠다는 개념이고, 선물에 대한 개념은요, 어떻게 보면은 레버리지를 늘리더라도 수익성을 극대화시키겠다는 관점 자체로 펼치는 거예요. 네. 완전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양쪽 하나 시도해서 야, 지금은 안전자산을 추구할 시기야, 이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데 선물에 대한 매수를 볼 거야, 이런 부분을 평가한다면은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아, 나는 완전한 고수익을 노려보겠다, 이런 판단을 한다면 선물이 맞지만은, 좀 리스크가 크더라도 고수익을 노려보겠다, 이런 부분을 평가할 수 있지만은, 현물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수요가 몰리니까 선물을 매수하겠다, 이 부분을 평가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접근에 대한 부분부터 평가 자체가 틀려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내용 자체를 봤어요. 야, 세계 경제가 악화되면은 골드 선물을 매수해야지, 누가 빠를 사, 그런 말을 꺼내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네. 여러분 진짜 실제 부자들은요, 자산 방어를 잘해요. 여러분 주변에도 어떻게 보면 자기 이제 재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투자에 대한 관점, 철학을 제대로 가지신 분이라면은 오히려 이런 현물, 이제 금, 은 거래소에서 실질적인 현물 사는 거 자체를 굉장히 염두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올바른 습관에 대한 투자를 기를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고수는 지금에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현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굉장히 투자로서 염두를 많이 하셔도 좋다고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마무리 내용을 좀 지어야 되는데, 내일 이제 FOMC 회의가 열려요. 네. 여러분들 제가 마무리로 좀 설명을 드리겠다면, 지금 0.25포인트로 가능성이 가장 대두가 되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하지만 0.5포인트가 나온다면 달러에 대한 약세장이 데일리로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이 각자스럽게 반영되다 보니까. 근데 2호포인트가 나온다면은 가장 집중해야 될 내용 자체는 뭐냐면은,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예요. 인하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표현을 한다면은 달러에 대한 약세장이 나오겠죠, 데일리로. 하지만 흐지부지하게 어떻게 보면 그냥 무마시켜서 넘긴다, 그러면은 그날 이제 데일리 달러에 대한 부분은 강세장이든 약세장이 터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을 평가하시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